예, 여의도 가장 핫한 이슈를 토론하는 시간이죠. 여의도 내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김한규입니다. 예,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신박 네,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행신은 그렇게까지 강조 안 하셨던 거. 알겠습니다. 박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들 각인을 시켜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윤한 갈등 이슈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랄까요? 지금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갈등이 너무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 그 여의도 내전 이슈지만 이 또 국민의힘이 너무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힘겨루기 이 모습만 봐도 뭐랄까 국민의힘 내부자의 시선은 뭐랄까 좀 조마조마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불안하죠. 예. 여당이라면 안정감 있게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가는 당정인데 사실 오랜만에 당정이 만나서 대통령하고 대표가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예. 뭔가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이러한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예. 것들이 이루어져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안해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불안한 건 사실 의원들도. 그렇죠. 예, 불안해하시죠. 예. 자, 이 상황을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김한규 의원님.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요즘 여당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의 방침이 예? 우리 여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 당의 방침이 예, 뭐 그런 얘기들 하셔갖고 보니까 여사님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도 관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당은 자꾸 저희 당 공격하시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 계속 공격하는데 저희는 약간 관심을 놓고 있었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의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예전에 수석 부대표 할 때부터 뵀는데 이렇게 뭐 본인의 감정을 섞는 발언을 하신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 원래 성향도 아니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용산의 분위기를 당내에서 대신 전하는 역할을 그냥 아주 자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 이 건은 좀 명확하게 한동훈 대표가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님께서는 국민 지지를 확 잃어버리는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데 본인도 참 괴로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어떤 것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문제 삼았냐면 이제 신지호 조직부총장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제 그 신 부총장이 한 만찬 참석자가 언론에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라고 발언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거칠게 비판했던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이제 추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대표를 욕해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 신조 부총장이 한 대표를 비판해서 뭔가 잘 돼 있을 수 필요한데 잘 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거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굉장히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이재영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우리 신지호 부총장께서는 그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나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거기만 나가시면 약간 언사가 조금 거칠어지시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공중파가 아니다. 네, 이런 유튜브에서는 유튜브에서 좀 약간 자유로워지신다. 조금 자유로워지시는 것 같은데 이 성질 같아서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런 건 좀 거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얘기했지만 사실 누군지 알면서 한 얘기니까 거기 그 당사자 누군가요? 몰라서 아니 여기에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유추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추경호 또 대표께서 굉장히 크게 뭐 법적 검토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아까 처음에 이
김용태 의원한테 그 물어보셨잖아요. 예.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여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지금 윤한 갈등이란 걸 보면은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과 그 특히 그 친한 친윤 쪽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의 시각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예. 국민의 시각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내. 그럼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은 말을 안 하고 굉장히 아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변화해야 된다. 근데 다만 오늘 부로해서 저는 조금 기류가 바뀌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의 오늘 나왔던 예. 기사를 좀 눈여겨봤는데요. 예. 그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였습니다. 친한 김여사 비호감 벼랑 끝 상황이라고 얘기했고 용사는 사과, 김이 결정한 문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여기서 말한 김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용산에서 용산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는 그 주제 자체를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사께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용산에서도 지금 흐르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본인들이 직접 얘기는 못 하겠으나 하세요라고 얘기는 못 하겠으나 이런 기류가 있고 우리도 여사께서 사과를 하면 좋겠다라는 뉘앙스가 풍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에서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예. 권영세 의원이 굉장히 말씀이 신중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대표 독재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김건희 여사 적당한 시기에 사과해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어찌 보면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권영세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아마 지금 그쪽으로 지금 여론이라든지 당내 분위기도 흘러가는 게 아닐까. 아마 용산에서는 깊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박 실장님. 이재용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 덧붙이자면 제가 보건대는 기존에 마음속에 담아뒀던 얘기들을 이제 입 밖으로 하기 시작한다. 그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사적으로 보면 여권 관계자들도 여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공천 개입 의혹 뉴스토마토 보도로 나왔었죠. 그다음에 JTBC가 계속 단독 보도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아주 짙어지는 부분들 이런 건 나왔어. 거기에다 의료 대란까지 겹치고. 그러니까 여사가 계속 지금 여사 문제가 없어도 국정이 어려운 시기인데 여사 문제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뭐 여권 관계자를 들으면 여사 얘기는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건 금기시됐었거든요. 거의 여당 두 달 전 관계자에게? 얘기입니다. 두 달 전 얘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목적 빼고는 거의 금기시됐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른바 친한계 분들 몇 분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공공연해졌어요. 그게 기류의 물론 입 밖에 꺼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류의 변화는 변하지만 마음속에 있던 걸 담아뒀던 걸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자, 신조 조직부총장 2시간 전에 SNS에 또 발언을 올렸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서 저의 해당 행위를 지적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발언의 어떤 부분이 해당 행위인지 알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자, 또 이분이 또 강하게 나오시네요. 자, 우리 김용태 의원님. 이게 조직부총장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기도 한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도 했고 첨언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매일 한동훈 대표 욕만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 거잖아요. 예.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또 당 대표 사이에서 긴장 관계라든지 이런 걸 조율하기 중재자.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가령 의원총회 같은 거 하면 당 대표가 가끔 오세요. 와셔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어제도 저희 의원총회 때 한동훈 대표 오셔가지고 예.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의원들이 대표한테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도 있고 뭔가 그동안 언론에서 뭐 의료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한테 독대 요청 이런 것 의원들하고 이제 소통하자라는 인터뷰 기사들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대표한테 이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예. 오히려 추경 원내대표가 질문을 마무리하시고 넘어가시고 하는 일들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을 확전 안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이 그 관련해서 그 모 언론사 부장 그 언론 기자 논설위원분이나 신지호 부총장이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당직
특히 부총장급의 당직을 맡으신 분이 개인 유튜버를 잘 안 하시죠. 그리고 당직을 맡으신 분들이 이런 유튜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자칫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을 양상하고 당직에 갖고 계신 분들, 물론 이제 뭐 최고위원이나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부총장은 다른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사무총장을 또 보좌해야 할 역할이고 당직 중 핵심 당직이다 보니까 그런 발언들 좀 삼가하시는 게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저는 핵심 관계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판 승부에 나와서 오랫동안 여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예. 여사를 방어를 하려면 좀 여당의 명분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사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 뭐 옳은 행동을 하든 옳지 못한 행동을 하든 어쨌든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보니까 모든 비난의 화살 여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방어 못한다고 여당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여사께서 먼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입장 표명을 하시고 공개 홍보를 하신다면 여당도 충분히 방어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입장 표명 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여당도 사실 국민 눈높이에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 뭐 방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실에서 또 여사께서 여당한테 그런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방어를 한 명분을 달라.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드릴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과 간단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기소가 돼야 되는데 사과하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하면 이게 정리가 될까요? 사과로 정리가 되는 순간은 시점은 이미 좀 늦은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여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권영세 의원 같은 분이 얘기했다라는 건 저도 뭔가 한계점을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 그런 발언까지 하셨다고 보는데 권 의원님이 얘기했다면 그건 정말 늦은 시점이다. 네. 권 의원님 정도까지도 권영세 의원님 정도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여당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지가 한참 됐다라는 거죠. 사과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사과한다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지금 명품백 사건이나 공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정리되고 국민들이 사과했으니 됐어 하기에는 많이 흘러갔다. 국감 때 아마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얘기하는 게 불안하다. 여사님 관련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니까 어떤 제보들이 야당에 들어갈지 야당이 어떤 얘기를 할지 본인들은 되게 불안하다. 정부가 뭐 일 못하는 건 별로 불안한 게 없는데 본인들이 커버할 수 있는데 여사님 얘기들은 본인들이 정보도 없고 뭐 방어할 수 있는 뭔가 준비 자료도 없고 되게 괴롭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김용태 의원님도 방어의 명분을 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김용태 의원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사를 향해서 방어의 명분을 먼저 여사가 줘야 된다라고 해본 건 되게 눈에 띄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의 미래의 희망을. 근데 김용태 의원님은 그 전에도 계속 여사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네, 이거 따로 쇼츠로 만들어서 좀 실시간 편집. 예. JTBC 뉴스룸 전 앵커께서 방어는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회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예. 당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 대통령의 애정도 있고.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신지호 전략부총장을 조직부총장인가요?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 저는 기존의 추경호 원내대표의 성정에도 맞지 않고 스타일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덕숙 총리가 바뀐 것 같다. 맞아요. 사람들은 모두 바뀌긴 하지만 바뀐 것 같다. 왜 그 변곡점을 보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재신임을 하겠다라고 한 뒤에 에이 삐뚤어질 테야 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비슷한 건 뭐냐면 두 분 다 원래 조율하고 안정화시키는 게 장점이 있던 분이에요. 기재부 출신이시고. 예. 그런데 지금 모습들은 두 분 다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면 유추하는 건데 하나의 가능성은 어쨌든 대통령과 당대표가 계속 충돌을 하고 특히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약간 우당탕탕 가는 걸 어떻게든 이분들이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약간 충성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계속 또는 야당이 계속 이렇게 나올 때 그 짜증이 나왔다라는
게 하나 들고요. 본인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 이거 몰라주고 계속 이제 특히 내부에서 계속 갈등을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화가 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예. 또 하나는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냥 삐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이제. 모르겠다. 예. 전화 오는 거 가능성이구나, 아니에요? 가능성. 추경호 대표한테서. 예. 내가 왜 그 삐뚤어져? 정도 영향력이면 아직 전화 받으셔야 되고. 자, 이제 제가 전화할 때는 안 받더라고요. 받으면 돼요. 본인이 삐졌구나. 예. 자,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 일단 오늘 의총에서도 이제 당 의원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만 한다거나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한 대표가 말씀도 했고 그런 가운데 독대 성사 요건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존중해 줘야 한다. 그럼 그 가치가 뭐냐? 예를 들어 김 여사를 지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은 답하지 않겠다. 뭐 이런 또 대통령실 입장도 있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제 대통령과의 만남 독대 뭐 이 성사될 것이냐 혹은 또 성사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냐 김한규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뭐 안 만나시고 결과가 없겠죠. 그렇긴 한데. 안 만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영원히? 영원히 안 만나긴 영원히 않으시겠지만 알겠지만 예. 아니 지금도 어딘가 행사장에서 악수하고 지나치시고 그런 일은 할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뭐 의대 증원 김건희 여사 이 두 가지를 한동훈 대표가 잘 얘기하고 아이템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나마 국민의힘 지지율이 유지되는 건 한동훈 대표가 하드캐리. 여론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내부적인 비판이 계속 있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율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뭐 추석 전에 확 떨어졌다가 요번에 조금 올라간 거는 그 고령층만 올라갔거든요. 70대 이상만. 그거는 이제 체코 방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아마 본인 나이 또래 뭐 30대에서 50대 또는 뭐 수도권 청년 뭐 이런 여론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대통령이 안 만나줘도 계속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보고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땐 대입 끝나고 만나주시지 않을까. 대입. 내년도 정원을 못 바꿀 때쯤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수능 생각이 끝나고. 듭니다. 그렇죠. 수능 끝나고 죄송합니다. 수능 세대가 아니라서 전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라 수능이란 표현이 익숙치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이제 레지던트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또 1년이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1년을 채워야 전문의 딸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월까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수능 끝나고 2월까지 그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땐 대통령실도 사실은 의대 정원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제일 괴로울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뭐 해결 방안이 없잖아요. 특검은 절대 받을 수 없잖아요. 여당 의원들도 특검은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석에서도.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사실 수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누구든 알 수 없는 일들이 터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하면 해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여당 공격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김건희 여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 위원장께서 안경을 딱 벗으면서 굉장히 좀 약간 힘들어하는 듯한 왜 그렇게 한숨을 쉬셨습니까? 아니 대응하기가 뭐 힘든 얘기들만 하고 계시니까. 당 상황을 보니. 네, 당 상황을 보니까 저 사실 금요일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화요일, 수요일날 나왔으면 그것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런가요? 매주 목요일은 또 뉴스토마토가 뭘 내지? 되게 힘든데. 사실 오늘도 나오긴 했습니다. 하긴 그렇겠지만 하여튼. 이거 금요일에서 다행이다 했는데 나왔더니 역시나 아주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한숨을 좀 쉬었던 거고요.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발언한 거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거 무조건 민주당을 반대만 해서 무지성 얘기했고 민주당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좀 전략적인 발언 같아요.
뭐냐면 아까 방금 그 말씀하시고 김 의원님 말씀하고 좀 맥락이 같은데 지금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한테는. 근데 그게 지금 여러 조사들에 의하면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중도 확장을 위한 거의 첫 발걸음이 아닌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는 모습도 괜찮지만 사실은 민주당한테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대통령실을 무조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번 그 만찬 이후에 지금 입장이 확고해진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인권위원 문제를 두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각각 한 명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추천했는데 야당 추천 후보자만 통과가 됐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약속을 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영태 의원님? 저희를 한 방 매겼죠.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내 수석 부대표 간에 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여당목 1명, 야당목 1명을 가결시키는 것을 협의를 해 갖고 왔습니다.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총장에서 각각 정당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많이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교섭단체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교섭단체 협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관행이고 상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본회의에 딱 안건이 올라왔는데 여당 몫은 부결시키고 야당 몫은 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변명을 하기를 본회의 전에 야당 의총장에서 서미화 의원인가요? 그 의원님께서 이 여당 몫의 위원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의원들이 설득당했다. 자유토론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더라면 최소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여당 원내수석이나 원내대표한테 이러한 야당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어야죠. 여당 같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저희도 의총장에서 야당목 위원이 올라왔을 때 반대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죠. 근데 배준영 원내수석께서 그래도 여야 간사 간에 여야 원내수석 간에 협의를 해왔으니 이것은 대승적으로 야당목 위원에 대해서 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씀하셨어요. 저희 여당 의원들은 그 말 듣고 다 가결시켰거든요. 근데 야당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거 완전히 협상을 깨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야 교섭단체 간에 아무런 협상도 못해요. 서로 어떻게 믿어요? 이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민주당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근데 전 진짜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속일 생각은 근데 없었답니다. 자꾸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표결을 하는 순간까지 고민을 했어요. 말씀하신 그동안의 관행 그래도 여당이 추천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서미화 의원 시각장애인 의원이죠. 본인이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했었고 지금 후보자분하고 같이 했었는데 본인이 경험을 해보니 다른 자리는 모르겠는데 인권위원으로서는 적절한 분이 아니다라고 세부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서미화 의원이 평소에 의총에서 발언도 안 하시는 분이 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거는 기존의 선례를 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지도부에서는 전혀 뭐 부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당론이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결과 보고 약간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인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론으로 안 하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데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 분 많거든요. 사실 여당이 추천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대부분 넘어가요. 특히 재선 이상 중진들은 관행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대부분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가시거든요. 이번 거는 거의 다 의견이 합쳐졌다라는 생각이 걸 보면서 조금 평소하고는 달랐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희 당이 추천한 거는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통과되는 거잖아요. 과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래도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는 뭐 그거는 기존의 관례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인권위원만큼은 민주당이 그래도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정당인데 국민의힘이 뭐 사기를 당했다 내지는 뭐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었고
그게 총체적으로 모여서 국민의힘을 서운하게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조금만 괜찮은 분을 모셔오면 무조건 통과시켜 드리겠다라고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형식 논리라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여야 한 명씩 추천하면 그분을 대통령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의결하는 거고 실제로 다른 인물들도 보면 표가 다 다릅니다. 진짜 상임위원장 할 때 우리 법사위원장 분한테는 정청래 의원한테는 여당이 표 되게 안 주셨어요. 반대로 여성위원장 약간 정치적인 색채가 덜한 데는 최다 득표를 하셨거든요. 항상 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서 저희는 사전에 그 정도로 뭐 좀 반대가 나오는 정도 아니겠냐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리 지도부 예상과 달리 이렇게 됐다. 저 궁금한 게 이태영 의원님.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물론 서미아 의원이 의총장에서 반대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럴 때 박성준 수석께서 민주당에 이래 여야 원내수석끼리 협의한 부분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결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의총에서 인사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내에서. 되면 그런 기류가 있으면 원내수석이 사전에 저희 배준영 수석이나 추경호 대표한테 이러한 기밀을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게 관행에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법대로 가기 시작하면 물론 민주당의 이런 말씀들 법대로 하는 측면에서는 다 맞죠.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상임위원장 여당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서로 이렇게 추천해도 표 대결에서 다른 데로 가고 하면 관행에 대깨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대로 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면요 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그 근거 규정에요. 지금 저희가 추천한 여당 몫의 위원이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의결 받으시는 건데 재의결 못 받더라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임기를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면요 저희가 추천 안 해도 지금 야당이 통과시키지 않은 이 위원이 계속해서 상임위원 활동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법대로 따지기 시작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여야 간의 교섭단체 간의 협상 협의에 대한 관행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보셨는데 이거는 잠깐 뭐 짧게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한규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원내수석끼리 합의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되겠지 했는데 부결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안 된 거고. 근데 만약 뭐 김용태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게 그런 기미가 확실했다면 원내수석이나 원내대표가 미리 국민의힘에 좀 이런 분위기다 참고해라. 라고 알려졌을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재영 의원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약간 꼼수 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까 이게 사기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뒤통수 맞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표결을 어떻게 하냐는 그건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 뭐 서미아 의원이 나와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구나. 그럼 오히려 뭐 칭찬해 줄 수도 있는 얘기인데 다만 지도부는 그 내용을 듣고 반드시 국민의힘한테 알려는 줬어야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까 이제 힘의 논리를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집권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의도적이 아니었더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부결이 이제 된 다음에 유감을 표명한다든가 유감을 표명하면 됐을 일이 아닌가. 어차피 부결은 됐고 유감 정도야 뭐 늘 표명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잠시만 쉬입니다. 냉정한 평가와 심사가 오가는 경기도 의회. 그래서 어떤 걸 하나요? 12개의 상임위원회가 감사하는